덕하! 안녕하세요, 축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데뷔 당시 포지션에서는 별로였지만 포지션을 변경해 맹활약을 한 선수들 혹은 기존의 포지션에서 변경했음에도 둘 다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 관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아마도 멀티성이 있는 선수들도 꽤나 뽑힐 듯한데, 그럼 축구 역사에서 포지션 변경으로 대박을 친 선수들에는 누가 있었는지 영상 기립! 2000년대 중후반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에는 스티븐 제라드, 사비 알론소와 함께 중원을 구성해 수비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던 하비에르 마스체라노가 있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워낙 추장심 넘치는 수비를 보여준 덕에 국내 팬들은 마스체라노의 플레이를 보고 마지우개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죠. 그런데 이 마스체라노 하면은 이제는 수비뿐 아니라 센터백으로도 뛰어났던 선수로 기억할 수 있는데, 그 포지션 변경이 있었던 것이 바로 2010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후부터였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의 감독이었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1012 시즌 마스체라노를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으로 번갈아 기용했는데 11-12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센터백으로 출전시키게 됩니다. 당시 월드클래스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기긴 했지만, 당시 바르셀로나의 중원에 세르히오 부스케츠, 사비 헤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세혈관이가 있었으니 이런 상황에 카를레스 푸율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마스체라노는 센터백으로 완전히 보직을 변경하게 됩니다. 센터백을 보기에는 다소 단신이었지만 수비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마스체라노 하면은 이제는 센터백으로 떠올리실 분도 꽤 될 것 같네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프리미어리그 위건에는 흑인 특유의 탄력과 스피드를 이용해 수비수를 돌파하는 공격적인 윙어 빅터 모디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디스는 잠재력을 인정받아 22살이었던 2012년 첼시로 이적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드리블 돌파 말고는 마땅한 무기가 없었는지 이적 첫 시즌 리그 23경기를 뛰었지만 단 한 골만을 기록하며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 결국 모디스는 첼시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이후 2016년까지 리버풀, 스토크시티, 웨스트햄까지 임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잊혀진 선수로 남을 줄 알았던 모디스는 2016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첼시에 부임하면서 놀라운 반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콘테는 3백을 첼시에 접목시켰고 오른쪽 윙백 자리를 뜬금 모디스에게 맡기게 되죠. 그런데 모디스에게는 이 윙어에서 윙백으로의 포지션 변경이 신의 한 수였고, 첼시에서 처음으로 부동의 주전으로 도약, 첼시의 16-17 시즌 리그 우승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으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윙어가 윙백 혹은 풀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해서 성공한 경우가 꽤 존재하긴 한데, 안토니오 발렌시아, 애슐리 영 역시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독일 국가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맹활약했던 미드필더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역시 포지션 변경으로 대박을 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미드필더 중 하나였던 슈바인슈타이거는 2003년 바이에른 뮌헨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2015년까지 뮌헨에서만 무려 500경기를 뛰며 8번의 리그 우승을 함께한 레전드 선수죠. 이후 맨유에서의 모습은 조금 아쉬웠지만, 여튼 근데 뮌헨 시절 초반 슈바인슈타이거의 포지션은 중원이 아닌 좌우 측면 윙어였습니다. 윙어로서 슈바인슈타이거가 폭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긴 한데, 슈바인슈타이거는 2007년 프랑크 리베리가 영입된 후부터는 주로 봤던 왼쪽 윙이 아닌 우측으로 밀려났고, 설상가상 2009년엔 아르연 로벤까지 영입되면서 로베리 라인이 구축되자 슈바인슈타이거의 자리는 점점 좋아졌죠. 이때 슈바인슈타이거는 당시 뮌헨 감독이었던 루이스 파날의 권유로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됐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활동량 넘치고 패스되고 중거리 슈팅까지 되는 그 슈바인슈타이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16번째 시즌을 소화 중인 레알 마드리드의 주장 세르히오 라모스도 선정해봤습니다. 지금이야 나이가 나이인 만큼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아직도 월드클래스 센터백으로 활약 중인 라모스의 경우엔 데뷔 초엔 센터백이 아닌 풀백으로 더 활약한 선수였죠. 스페인 세비야에서 유소년 생활을 거쳐 프로에 데뷔한 세르히오 라모스는 절친이었던 안토니오 푸에르타와 함께 세비야의 양쪽 측면 수비를 책임지는 유망주였습니다. 이때도 센터백을 보기는 했지만 주로 봤던 것은 우측 수비였고, 2005년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한 후에도 중앙 수비나 종종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출전은 했으나 그래도 우측 풀백이 라모스의 주 포지션이었죠. 그런데 라모스는 11-12 시즌부터 우측이 아닌 완전히 센터백으로 전향해서 경기를 소화하게 됩니다. 원래 재능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인지 라모스는 포지션 변경 후에도 완벽한 수비력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으며, 세트피스에서 자주 보여주는 위치 선정이나 공격적인 스타일까지 본다면 사실 풀백을 쭉 했더라면 더 역대급 재능을 보여줬을 것 같기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기억될 페트르 체흐 역시 다소 황당한 이유 때문에 포지션을 변경한 선수였습니다. 7살에 체코의 빅토리아 플젠 유스팀에 입단했던 체흐의 최초 포지션은 공격수.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안 어울리긴 한데 이 공격수로 축구를 시작한 체흐는 10살 때 왼쪽 무릎에 큰 부상을 입게 됐고 그 부상으로 인해 재활하던 도중 잠깐 봤던 골키퍼 역할을 코치가 재능이 있다고 여기면서 포지션을 골키퍼로 변경하게 됩니다. 뭐 또래들보다도 컸던 키도 한 몫을 했지만요. 그렇게 가장 최전방 자리인 공격수에서 최후방의 골키퍼로 포지션을 바꾼 체흐는 이후 2004년 첼시에 입단해 10년 동안 첼시의 골문을 지켰고 아스날에서도 4번의 시즌까지 소화하면서 두 런던 클럽의 최후방을 든든히 지켜냈습니다. 근데 만약 체흐가 계속 공격수로 커리어를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웨일스의 슈퍼스타이자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를 거쳐 다시 토트넘에서 임대 생활을 보내고 있는 가레스 베일 역시 선정해봤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강한 킥력을 지닌 베일은 사우스햄튼에서 프로 데뷔를 해 2007년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베일의 포지션은 왼쪽 풀백이었죠. 당시 국내에서는 이영표 선수와 경쟁 자리에 위치하면서 더 관심을 가진 선수기도 했고요. 허나 이때의 베일은 풀백을 보기에는 수비력이 불안했고 당시 토트넘 감독이었던 해리 레드냅 감독은 베일을 왼쪽 윙어로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일은 윙어로 기용되기 시작한 후부터 그전과는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베일은 첫 번째 토트넘 생활 당시 203경기 56골과 58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월드클래스로 성장했고 초특급 선수로 기대를 받으며 2013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 포지션 변경이 신의 한 수였음을 증명해냈죠. 뭐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풀백으로 뛰었어도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포지션 변경이 더 큰 성공으로 이끈 것은 맞았다고 보이네요.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요. 아스날을 대표했던 공격수인 티에리 앙리 역시 포지션 변경으로 성공을 거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티에리 앙리의 경우엔 프로 선수 초반 빠른 스피드와 돌파를 무기로 주로 윙포워드에서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였죠. 특히 앙리는 1998년 월드컵에서 윙포워드로 출전해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고 유벤투스 시절에도 앙리는 좌측 윙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했었죠. 하지만 정작 앙리의 유벤투스에서의 활약은 시원찮지 못했는데 1999년 그런 윙어 앙리를 영입했던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은 앙리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변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윙어에서 최전방으로의 포지션 변경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스트라이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됐죠. 앙리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아스날에서 4차례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기록했고 아스날 통산 377경기에서 무려 228골을 뽑아내며 아스날을 넘어 리그 레전드 선수 중 한 명으로 남게 됩니다. 뭐 나중에 바르셀로나에서 윙포워드로 다시 뛰긴 했지만 그래도 앙리는 최전방이죠. 마지막으로 선정한 인물은 선수는 아니고 선수들을 다른 포지션으로 자주 활용하면서 포지션 변경을 수시로 보여준 감독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앞서 마스체라노를 센터백으로 보냈던 감독 펩 과르디올라 감독입니다. 워낙에 변화무쌍한 전술을 사용하는 감독이라서 그런지 과르디올라 감독이 맡았던 선수들 중에는 기존의 포지션과 다른 포지션에서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엔 앞서 마스체라노를 센터백으로, 바이에른 뮌헨 감독 시절엔 필립 람을 수비형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니 람은 그냥 축구를 잘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후 맨시티 감독 시기엔 중앙 미드필더였던 파비앙 델프를 왼쪽 풀백으로 변신시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카일 워커를 골키퍼로 포지션 변경 마지막은 농담이었습니다. 여튼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들을 포지션 변경시켜서 대박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까지 기존의 포지션을 변경해서 맹활약을 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정하다 보니 멀티플레이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멀티플레이어 선수들 영상도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덕배!